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동서냉전이 끝난 이후에 세계는 스포츠 그리고 마켓 이곳에서만 싸움질을 했습니다. 스포츠 그리고 시장에서 그렇다 하는 것이죠. 물론 국지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그동안 평화의 시기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한반도의 경우에도 총과 대포로 싸우는 전쟁이 끝난 지 근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세계가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세계 지도를 펼쳐보게 되면 또다시 둘로 나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가장 큰 두 개의 담장이 건축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한쪽은 중국의 1대1로 다른 한쪽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라인. 물론 이것은 표면상으로는 일본과 인도가 앞에 나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유세계의 라인이다 하는 것은 모두 알고 있죠. 이것을 볼 때 세계는 다시 둘로 갈라지고 있다. 그런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라서는 양측은 그것이 나빠서 그런가? 우리가 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듯이 세계를 지배하겠다 하는 그 야욕 때문에 그런가? 그런 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보다는 선택할 수 없고 강요당하는 상황이다. 이것을 생각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서는 양측은 내가 다 먹겠다 하는 지배욕이라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중국은 현재 중국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겉보기에 그렇게 거세고 또 부유하고 이렇게 보이는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다 하는 것이죠. 시진핑 주석은 그래서 중국이 살아야 한다. 사람들이 굶지는 않아야 한다. 이런 것을 내세웠던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떤가? 세계 최고의 풍요로운 나라 미국. 그런데 미국도 그 속사정은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사실 미국은 미국이 살아야 한다 하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물론 그 출발은 9.1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던 말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USA Great Again 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들 손가락질을 하죠. 자국 우선주의다. 미국만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9.11 이후에 미국이 그 9.11로 미국이 얼마나 송두리째 흔들렸는가. 그리고 지금 미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속마음은 중국 시진핑 주석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21세기는 이러한 자국 우선주의 이것이 서서히 대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럽연합 EU라고 하는 것이 안 그래도 그것은 참
어렵게 만들어진 조직이죠. 그런데 그것이 더 강력한 결속력을 가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인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21세기의 이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세계가 양대 진영으로 갈라선다. 그 갈라서는 이유가 바로 자국 우선주의의 방법론을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 둘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부유한 국가들이 주로 포함이 되는 자유세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자유, 지금까지 인류가 성취해온 그런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쪽이지요. 이쪽이 바로 인도 태평양 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단주의 방식이 있습니다. 꼬뮤니즘 방식이다. 이런 것이죠. 사회주의 하면 여러분은 그것이 이 집단주의, 꼬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떠올릴 수 있습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가 있으면 그 속에 있는 그 구성원에게는 얼굴도 없고 이름도 없고 사회가 앞에 나가는 그것이 사회주의입니다. 바로 그래서 어떤 개인에게 복지 혜택을 주더라도 그것은 A씨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N분의 1인 어떤 특정 그 구성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역시 다른 표현으로 꼬뮤니즘이고 이것은 집단주의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꼬뮤니즘 계열, 이쪽은 빈곤한 국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역시 개인이 지킬 것이 많은 경우보다는 개인이 나눠받을 꼭 배급이라고 할 것은 없는데 그 분배, 나눠받는 줄을 서기를 원하는 그런 국가에서 이쪽을 택하고 있죠. 바로 여기가 중국의 1대1로 계열이고 원벨트, 원로드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진영이 지금 계속 그 담장이 높아지면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가 둘로 나뉘게 되면 그것이 경계선이 하나로 딱 붙어 있으면은 항상 싸우겠죠. 그래서 이 둘이 지금 나뉘고는 있는데 한쪽 라인과 다른 쪽 라인 사이에 그 빈터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경계선 지역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지금 한반도다. 지도를 보게 되면 그렇게 보이죠. 이 경계선 지역이 분쟁 지역이 될 가능성은 대단히 큽니다. 이러한 경계선을 떠돌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이렇게 되죠. 왜 그런가? 김정은은 그가 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지금 와서 그가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 하면은 집단주의자이면서 이 사회주의, 꼬뮤니스트이면서 미국을 이용해 먹으려고 미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김정은과 푸틴이 어떤 합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그 세계 전체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있다. 김정은이 시진핑과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김정은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무엇을 하려고 했다. 잘 안 됐는데 그것을 계속 하겠다고 한다.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연일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그의 정체성에 맞지 않죠. 바로 경계선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씨는 어떤가? 그는 우리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세계의 국가입니다.
이렇게 자유세계에 이름을 올려놓고는 실제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 코뮤니즘을 따르는 국가로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이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 모든 것들 바로 그 집단주의 사고 그것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재인 씨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는 현재 미국에 그리고 북한에 또 중국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씨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은 그들 중에 누구를 정말 믿어서 결속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심지어 북한마저도 중국까지도 이용해 먹으려고 자기가 코뮤니스트라고 한다면 적어도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대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돼서 원수가 몇 배 이렇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경계선 지역에 있으면서 하필이면 이 경계선에 있는 자들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김정은과 문재인, 그들 때문에 이곳은 바로 분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세계는 양대 진영으로 다시 해처모여를 하고 있는 중이죠. 과연 그런가? 대략 아주 소소한 것들을 한번 짚어보기로 합시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자유세계와 중국의 입장은 정반대였죠. 하는 것마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쪽에 누가 있었느냐? 러시아가 있었고 북한이 있었고 한국의 좌파가 있었습니다. 분명하죠. 베네수엘라에 대한 그 자유를 억압하는 그리고 강압으로 국민을 억제하는 그 행위를 멈추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것과 싸우겠다고 한 것이 한국의 좌파요. 북한이고 중국, 러시아였습니다. 대결하는 그 진영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 그것이 분명하죠. 그런가 하면은 중국 등과 자유세계가 또 부딪히고 있는 곳, 그것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또 대만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화웨이 사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지 돈벌이를 가지고 경쟁하는 그 기업이나 국가의 이익 문제가 아니고 바로 세계가 둘로 나뉘는 진영 싸움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최근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피의자를 중국으로 송환하는 문제, 그것에 반발을 해서, 그것에 반대를 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중대한 인권 문제입니다. 물론 개인의 생명이 중국의 손에 의해서, 사실 중국은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국가이죠. 그런데 홍콩에서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을 거부하고 싸웠는데 우리 한국은 어떤가? 그것은 홍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뉴스를 찾아보면 우리 한국에서는 중국의 그러한 요구, 중국인 피해자가 있으면 중국으로 보내라, 이러한 요구에 굴복하고 있다. 그것을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관할권을 그냥 양보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제주자치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중국으로 직송해버리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인권침해 국가입니다.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잘못된 것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홍콩 시위에 대해서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의 그 메이 총리가 아주 중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예전의 식민지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과거의 홍콩과 영국이 다시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이 양대 진영의 싸움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러시아와 자유세계의 싸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가 다시 제국주의를 앞세워서 침략을 해올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미국은 폴란드에 미군을 증강하고 그리고 F-35도 더 또 판매하고 그래서 그곳을 수비해야 한다. 폴란드와 러시아의 국경을 수비해야 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다시 이 양대 진영 간의 싸움이 시작됐다. 그런 증거가 되겠죠. 게다가 이란은 걸프만 근처에서 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누가 한 팀인지 한눈에 보이는 이러한 세계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계가 이와 같이 이런 환경 속에서 각국은 발빠르게 제 살 길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재인 씨,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는 이러한 화약고에서 촛불에 불을 붙여서 이것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 겁니다. 문재인 씨의 평화팔이 아주 유명하죠. 그는 이것으로 초청도 받고 만찬 대접도 받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돈을 뿌리고 다닙니다. 연예인들을 그 흥행을 하는 과거같이 얘기를 한다면 악단이며 기생이며 무희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한국인의 돈을 쓰고 세계 각국을 여행하고 있다. 물론 그 나라들은 남의 일이니까 개의치 않을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문재인 씨가 촛불을 밝히고 돌아다니는 그것이 위험천만한 그런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다 하는 점이죠. 그는 중국을 갑니다. 중국의 화약고, 북한의 화약고, 중동의 화약고, 그리고 기타 여러 공산권의 그러한 화약고에 이 촛불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멍청한 문재인 씨가 화약고에 불 붙이는 일 너무나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언제라도 그냥 오늘이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나라와의 어떤 국지전이 아니고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세계 평화를 단번에 깨버리는 결국 세계전쟁에 불을 붙이는 그 짓을 지금 그것을 가장 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문재인 김정은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나면 문재인 씨 같은 그 목숨을 1만 개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죗값을 치르기에는 부족하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죠. 그러니 그 문재인 씨 때문에 문재인 씨를 지지한 국민과 그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이 우리 한국 국민 모두가 함께 목숨을 내놓아야 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우리 한국은
일본의 아베가 하고 있는 일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아베 총리에게 이란에 가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그 중재자가 돼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중재자 소리가 나오니까 또 문재인 씨 생각이 나죠. 그래서 2019년 6월에 아베 씨가 이란을 갑니다. 그랬더니 이란에서 아베 당신은 믿겠는데 미국이 우리 체제 보장 해주지 않을 거다. 그건 안 믿는다. 그래서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일본 선박이 공격을 당했죠. 나중에 보니까 공격한 것이 이란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재자 노릇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중재자라는 것은 사실은 쓰고 버리는 그런 하수에게 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아베 씨가 하수냐? 지금과 같은 세계가 둘로 나뉘는 이 위험한 시기에는 아베 씨를 쓰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남는 것은 자기 몫이죠. 문재인 씨는 미국과 김정은이 사이에 대화를 중개하겠다 하고 벌써 오랫동안 설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을 공격할 신형 무기를 공개한 것이죠. 아베 씨가 찾아갔을 때 일본 선박을 공격한 결국 이란에 누가 했든 간에 그쪽이나 김정은이 하는 짓이나 참 닮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세계는 폭풍 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계의 이 양대 진영, 두 개 진영 중에 어느 한쪽으로 대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중국 쪽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돈은 없어지는 겁니다. 돈과 풍요를 포기하고 옛 상전인 중국의 밑으로 기어 들어가거나 살자 하면 할 수 없겠죠. 아니면 그동안 배신했던 데 대해서 속죄금을 좀 바치면서 미국 진영으로 확실히 뛰어들던가. 이렇게 진영이 둘로 나뉠 때 문재인 씨는 제3의 길을 택하겠다. 전 세계를 자기가 또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3개 진영을 만들겠다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당치 않은 소리라고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양자택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위태롭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문재인 씨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까지 이 한국인들이 미국과 중국의 싸움을 하는 가운데 우리 한국이 심판인 줄 알고 있다. 이것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머리 위로 탄도미사일이 날아간다. 그러면 일본 같으면 저것이 우리에게 날아오는 것일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또 설령 그것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것이 날아가다가 혹시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저기 탄도미사일 날아간다. 어디 가지? 이런다는 것이죠. 마치 탄도미사일은 한국에는 결코 떨어질 수 없다.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믿는 듯이. 어떻든 세계는 폭풍 전야이고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문재인 씨의 그 평화 파리, 거기에 우리 5,100만 전 국민이
목숨을 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